1972년 10월 13일 우루과이의 한 대학 럭비팀이 칠레로 향하는 전세기에 올랐습니다. 선수들과 가족, 친구들까지 총 45명. 하지만 그들이 도착해야 할 곳은 칠레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차가운 설원과 극한 의생존 싸움이었죠. 비행기가 안데스 산맥을 넘기 직전 조종사는 구름 속을 지나며 착륙을 준비했었죠. 그러나 그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말았죠. 비행기는 아직 산맥을 완전히 넘지 않았는데 이미 산을 지나왔다고 착각한 것이었다. 그리고 몇 분 후 비행기 아래로 거대한 흰색 벽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비행기는 순식간에 경보음이 울리고 비행기는 급격히 흔들렸다. 승객들은 비명을 질렀고 조종사는 필사적으로 기체를 통제하려 했지만 때는 너무 늦었었죠. 강력한 충격음과 함께 비행기는 산을 강타했고 동체가 두 동강 났었습니다. 앞쪽 기체는 눈 위를 미끄러지듯 내려갔고 일부 승객은 충격과 함께 즉사했습니다. 총 45명의 탑승객 중 12명이 즉사했고 기체 밖으로 튕겨나가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 있었죠. 눈을 뜬 생존자들은 차가운 눈과 얼음뿐인 산속에 갇혀 있었다. 우선 연락은 끊겼고 구조 요청도 보낼 수 없었습니다. 승객들은 서로를 확인하며 필사적으로 생존 방법을 모색했었죠. 하지만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들 앞에는 이미 숨을 거둔 동료들의 시신이 놓여 있었고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죠. 사고 후 첫날 밤 생존자들은 비행기 잔해 속에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하지만 기온은 급격히 떨어졌고 영하 30도까지 내려갔었죠. 남아있는 음식은 초콜릿 몇 개와 와인 한 병이 전부였고 무방비 상태에서 혹독한 밤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밤이 지나갔고 심각한 부상을 입었던 5명이 사망. 이제 생존자는 28명만이 남아있었죠. 아침이 밝았지만 상황은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남아있는 음식은 극히 적어 있었고 무선 송신기도 작동하지 않았죠. 그들은 비행기 잔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찾아 나섰습니다. 좌석 시트로 방한복을 만들고 날카로운 금속 조각을 도구로 사용했다. 그러나 이들은 몰랐었죠. 이곳에서 벗어나기까지 앞으로 72일이 걸릴 것이라는 사실을. 몇몇 생존자들은 비행기 안을 뒤져 식량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작은 초콜릿 조각 몇 개와 와인 한 병이 전부였다는 걸 겨우 몇 사람에게나 돌아갈 양이었다. 어떤 이들은 눈을 녹여 물을 만들어 마셨고 배고픔을 잊기 위해 구두 가죽이나 종이를 씹기도 했었죠. 그러나 이 상태로는 오래 버틸 수 없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몇 생존자들은 이곳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결심했었죠. 산 아래로 내려가면 마을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5명이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만에 그들은 깨달았죠. 이곳은 끝없는 설원 한가운데였고 주변 어디에도 길이나 마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비행기가 추락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한 생존자가 무선 라디오를 발견했는데요. 무선 라디오를 켜자 희미한 전파 속에서 익숙한 언어가 들려왔습니다.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됨. 구조 작업을 종료한다. 그 순간 라디오를 듣던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구조는 더 이상 오지 않는다. 이제 그들은 스스로 살아남아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부상자들은 하나둘씩 사망했습니다. 추락 사고로 이미 심각한 부상을 입었던 사람들이 버티지 못한 것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눈을 감았고 어떤 이들은 마지막까지 엄마를 부르며 숨을 거두었죠. 이제 살아남은 사람은 단 24명뿐이었습니다. 남은 생존자들은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식량은 완전히 바닥났고 차가운 바람은 뼈까지 파고들었죠. 그때 누군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음식이 있어. 모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시선 끝에는 눈 속에 묻힌 동료들의 시신들이었죠. 모두가 하나같이 입을 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선택이 유일한 생존 방법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죽었다면 동료들이 우리를 먹는 걸 허락할까? 생존자들은 오랜 토론 끝에 결정을 내렸었죠. 이미 사망한 동료들의 몸에서 살코기를 잘라 태양 아래서 말려 보관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손을 떨며 입에 넣었고 누군가는 끝까지 거부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거부했던 이들도 결국 그 선택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추락 후 17일째 되는 날 생존자들은 비행기 잔해 속에서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거대한 굉음과 함께 눈사태가 그들을 덮쳐왔습니다. 눈사태는 순식간에 비행기 잔해를 삼켜버렸고 안에 있던 생존자들은 그대로 묻혀버렸었죠. 필사적으로 눈을 파내며 빠져나온 사람들은 다시 한번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그 눈사태로 인해 8명이 추가로 사망했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은 불과 16명뿐이었습니다. 눈사태 이후 생존자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이곳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결국 모두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장 건강한 2명이 직접 산맥을 넘어가서 구조 요청을 하기로 한 것이었죠. 그들은 옷을 겹겹이 껴입고 남은 음식을 최대한 챙겨 긴 여정을 떠났습니다. 이들은 산맥을 넘기 위해 10일 이상 걸을 각오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알지 못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향하는 방향은 잘못된 곳이었다는 것을. 그러나 이제 되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앞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생존자들은 최후의 희망을 걸고 2 남자를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24세의 난도 파라도와 19세의 로베르토 카네사는 가장 건강한 상태였고 체력도 그들보다 남아 있었죠. 그들은 몇 겹의 옷을 껴입고 비행기 잔해에서 만든 작은 배낭의 인육을 챙겼다. 이제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였다. 이 끔찍한 곳에서 벗어나 구조 요청을 하는 것. 그들은 산을 넘기 위해 끝없는 눈길을 걸었습니다. 해발 4,000m가 넘는 고산지대에서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고 태양은 눈에 반사되어 그들의 시력을 위협했다. 식량은 얼마 없었고 하루에 한 줌의 살코기만으로 버텨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출 수 없었죠. 그들은 높은 산을 넘으면 아래에 푸른 들판과 마을이 있을 것이라 기대했었는데요. 그러나 정상을 넘어선 순간 그들 앞에 펼쳐진 것은 또 다른 끝없는 설원, 여전히 고립된 산맥 속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희망은 다시 절망으로 바뀌게 되었죠. 로베르토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하지만 난도는 단호했었죠. 우리는 돌아갈 수 없어. 반드시 앞으로 나아가야 해. 그들은 다시 걸어가기 시작했었죠. 오직 구조될 수 있다는 희망 하나만을 품고 남겨진 생존자들은 비행기 잔해 속에서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희망도 점점 사라져갔다. 혹시 저들도 실패한 걸까? 그들은 구조를 기다리며 다시금 눈을 녹여 마시고 동료들의 시신을 조심스레 나누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몸은 점점 더 말라갔습니다. 한편 난도와 로베르토는 계속해서 걸어갔죠. 10일 동안 그들은 얼어붙은 눈길을 맨발처럼 닳아버린 신발로 걸어야 했습니다. 체력은 바닥났고 더 이상 움직일 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마지막으로 넘은 산 너머에서 드디어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었습니다. 멀리 강 너머에서 한 남자가 말을 타고 순찰 중이었습니다. 난도와 로베르토는 있는 힘껏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비행기 사고 생존자입니다. 70일 동안 이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 그 남자는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손짓을 하며 내일 다시 오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그날 밤 난도와 로베르토는 다시 눈물을 흘렸죠. 이번에는 절망이 아니라 살아남을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다음날 약속대로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는 강 건너편에 종이를 던졌고 로베르토가 그 종이를 읽고 펜으로 글을 적었죠. 우리는 안데스에서 온 생존자들입니다. 비행기에는 14명이 더 살아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이 메시지는 즉시 칠레 당국으로 전달되었고 구조대가 급히 조직되기 시작했다. 칠레 정부와 군은 즉각 헬리콥터를 띄웠습니다. 기상 조건이 좋지 않았지만 그들은 필사적으로 실종된 생존자들을 찾기 시작했죠. 그러나 안데스 산맥은 너무 넓고 사고 지점을 정확히 알 수 없었죠. 구조대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며 탐색을 진행했습니다. 그들이 예상한 생존자 수는 단 한 명도 없었지만 그곳에는 아직 14명이 살아 있었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헬리콥터가 사고 현장 근처로 접근했죠. 비행기 잔해 속에서 주위에 떨던 생존자들은 기적처럼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생존자가 울먹이며 손을 흔들었다. 구조대원들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산소 부족과 험난한 지형 속에서도 그들은 한 명씩 생존자들을 구조하기 시작했죠. 첫 번째 헬리콥터에는 6명을 태울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하루를 더 기다려야 했었죠. 구조대는 무전으로 보고했습니다. 생존자 14명 확인. 일부 심각한 탈진 상태. 추가 지원 요청. 그날 밤 헬리콥터에 오르지 못한 생존자들은 남은 하루를 더 버텨야 했습니다. 이튿날 추가 헬리콥터가 도착했습니다.
마지막 생존자들이 한 명씩 구조대원의 손을 잡고 헬리콥터에 올랐습니다. 그들이 안데스를 떠나는 순간 2달 넘게 갇혀있던 죽음의 설원을 다시는 보지 않길 바랬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생존자가 헬리콥터에 탑승했죠. 1972년 12월 23일, 정확히 72일 만에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구조된 생존자들은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요. 극심한 저체온증과 영양실조 상태였고 뼈가 드러날 정도로 말라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이런 환경에서 2달 넘게 살아남았다고요. 하지만 그들이 겪어야 할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죠. 언론과 세상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생존자들이 병원에 도착한 직후 사건은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언론은 기적의 생존자라며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하지만 기자들은 한 가지 의문을 던졌습니다. 그들은 72일 동안 대체 무엇을 먹고 버텼는가? 처음엔 생존자들은 대답을 피했었죠. 하지만 결국 진실을 밝힐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조용히 입을 열었죠. 우리는 동료들의 시신을 먹었습니다. 순간 기자들은 술렁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해하려 했지만 어떤 이들은 경악했습니다. 사람을 먹었다고. 언론은 곧바로 이 사건을 식인 생존기라고 보도하며 논란을 키워갔습니다. 사건이 공개되자 사람들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사람을 먹는 건 용납할 수 없다. 어떤 이들은 우리가 그 상황에 처했다면 똑같이 했을 것이라며 동정했고, 어떤 이들은 그들은 괴물이다라며 비난했습니다. 생존을 위한 선택인가? 인간성을 잃은 행위인가? 이 질문은 거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생존자들은 자신들의 선택을 정당화하려 했죠. 우리는 누군가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숨을 거둔 동료들의 몸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들 역시 우리가 살아남길 바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는 여전히 이 논쟁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어떤 사람들은 생존자들을 영웅이라 불렀고, 어떤 사람들은 인육을 먹은 괴물이라며 손가락질했었죠. 또한 생존자들은 몸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밤마다 끔찍한 악몽에 시달렸고, 어떤 이들은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에 고통스러워했죠.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왜 내가 살아남았을까? 그들은 사회로 돌아왔지만 정상적인 삶을 살기엔 너무나 많은 것을 경험한 상태였었죠. 몇 년 후 일부 생존자들은 다시 안데스 산맥을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그들이 떠나온 흔적과 함께 여전히 눈 속에 묻힌 동료들의 시신이 남아 있었죠. 그들은 눈을 치우고 돌을 쌓아 작은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이 흐른 뒤 30년 후 생존자들은 다시 한번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 했던 모든 일을 되돌아봤습니다.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동료들의 희생을 통해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기적적으로 구조된 사람들이 아니라 동료들의 희생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이라 말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만약 당신이 그곳에 있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이 질문은 여전히 답하기 힘든 질문이었죠. 50년이 지난 지금은 생존자 중 일부는 세상을 떠났지만 남은 이들은 오늘도 그날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죠. 그들은 매년 기념일마다 안데스를 찾아가 동료들의 묘비 앞에서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심야의 기록입니다.